그러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내용은요, 이제 이론적인 거나 이런 거는 알았지만, 현실 속에서 이제 부모나 자녀가 어떻게, 근데 자녀가 알려면 좀 부모가 먼저 교육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속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들어가서 책의 내용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이나 어떻게 또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천천히 공부하는 학습법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예를 들어 이제 400명 중에 200등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공부 욕심이 좀 있었지만 공부 방법을 그동안에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도를 잘 해줬는데 얼만큼 공부 욕심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진짜 중학교 2학년인데 400명 중에서 그 학교에서 200등이에요. 딱 50%. 근데 강원도에 살아요. 근데 우연히 경상도에 갔다가 이모네 집에 갔다가 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공부할 수 있다. 또 공부 잘하면 인생이 바뀐다. 공부법을 나는 알고 있다. 이분이 이제 공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아이가 방학 동안에 이제 한 20일 정도 그 학습방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자기가 강원도로 돌아가면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상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경상도로 공부하러 와서 6개월 만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한 명만 이런 성과가 있으면 이거는 커리큘럼화된 그런 공부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병찬이, 지희는 이제 공부가 점점 싫어지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근데 전교 7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아이가 만약에 이 방법을 했다면 다 잘 된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기가 공부하고자 있는 여유도 있고 환경. 근데 환경은 여기서 이제 가정에서 한 건 아니고요. 학교에 과학고등학교에 교선생님이 데려와서 거기 교장실에 그 탁자에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4시간도 공부하고 주말에는 6시간도 도시락 싸갖고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너무 또 힘들면은 교정에 나가서 도시락 싸온 거 먹기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도 중학생들도 꼭 보면 좋겠다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문구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읽고요. 다음 거는 마이크를 넘겨서 학부모 중에 또 한 분이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 기본이란 학습할 단원에서 모르는 낱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문장 속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야 함은 물론 원리를 생각하며 천천히 읽으면서 문장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본 문제가 무엇을 묻기 위해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기도 한다. 어려운 문제는 간단한 기본 문제에서 출발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서두에 나온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학습할 단원에서 모르는 낱말을 학생들은 많이 지나치고 가요. 왜? 지나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로 넘어가서 기본 문제하고 시험 대비용 고단위 문제로 많이 가죠. 학원에서도 문제집을 많이 풀고요. 공부 꽤나 한다는 아이들도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는 80%야. 본문은 20%. 근데 이 선생님은
여러 가지 자기가 학습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학습을 시킬까요? 그래서 수많은 학습법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 그건 아니다. 왜? 그 방법은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랑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문제집을 많이 풀려서. 자, 아이가 학원을 안 다니다가 학원에 갔는데 갑자기 성적이 올랐어요. 그 학원에서 그 단원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뽑아서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랑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문제들은 쉽잖아요. 근데 문제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기초는 약하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내 생각에 암기했다가 암기하고 시험을 보고 다 까먹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건 안 된다. 본문을 순차적으로 5번 읽으면서 본문을 전부 다 외워서 빈 노트에 외워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같은 성적이나 아니면 성적이 좀 낮아져도 그 이론에 대해서 체세포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체, 고체, 액체에 대해서 본인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분수에 대해서도 다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꼬아도 이론이 정확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쭉 치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설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쉬운 책이거든요. 서서히 보다 보면 내 아이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좋겠다라는 이렇게 답이 나오실 거예요. 책 속에 좋은 내용 있죠? 네. 자, 이거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자와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기억에 대해 20년을 연구하였다. 인간의 기억으로 1시간이 지나면 기억한 내용의 절반 이상을 망각하고 약 한 달이 지나면 전체의 20%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 책도 그렇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한번 학습을 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장기 기억으로 되는 게 정말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장기 기억의 용량은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정한 것만 장기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에는 그 어마어마한 기억 공간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2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기억에 대해서. 자,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 무엇인가를 100%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한 다음에 사람들의 망각은 어느 시간 정도부터 일어나고 얼만큼이나 일어날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연구의 비밀을 밝혀내면 이것을 학습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회사의 업무나 이런 데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1시간이 지나면 50%를 까먹는 거예요. 학교에서 새로운 내용을 배웠어요, 아이들이. 그때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면 망각에 서정되면서 50%. 우리 그 아이가 열등한 아이고 우중한 아이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우중한 아이, 열등한 아이가 아니고 인간은 모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는 특성. 자, 그렇다면 여기서 떨어질 때 한 번 더 기억을 해줘요. 그리고 또 떨어지려고 그래요. 한 번 더 기억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5번을 반복을 시키면 머리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구나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단원에 있는 본문 내용을 아이가 5번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이한테 너 5번 봐 이렇게 얘기하면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고 이론을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하면서 푸시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아이들은 이 응용을 해서 어떻게 내가 더 발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아까 도박사의 천공법 있잖아요. 그 책에서 5번을 반복을 하게 해요. 이 과학적 논리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본문에다가, 이쪽에다가 내가 읽었을 때 걸린 시간을 쓰게 해요. 1하고 4분 20초, 2, 5분 30초, 세 번째 읽었을 때 8분 20초. 왜 뒤로 갈수록 시간이 많아지냐면, 선생님이 그러거든요. 천천히 읽어요. 왜? 빨리 읽으면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 일 처리하길 바라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단순히 천천히 읽는다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읽으라고. 그래서 5번을 아이들이 천천히 읽는 훈련을 한 다음에 빈 페이지에다 그걸 쓰게 하는데, 처음에는 60%, 70% 정도 쓰겠죠? 근데 이게 계속 그런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두뇌가 훈련이 되면 80%, 85%, 90%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 외워놨더니,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또 복습하기도 좋고, 이 방법은요, 잘 공부에 흥미 없는 아이들을 그 최상위 아이들이 쓰는 단거나 노트 과정까지 올리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학습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정보들이 많다, 이런 것만 중심으로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을 몇 학년 정도부터 많이 사줄까요? 제가 이제 부모들 만나봐서 이렇게 보니까 3학년에서 4학년 사이, 4학년 정도 때 스마트폰을 많이 사줘요. 근데 이 스마트폰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철수는 3학년 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학원에서 늦게 올 때마다 혹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걱정을 하던 엄마가 비상용으로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수에게 휴대폰은 비상 연락용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오락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업 시간에도 친구에게 문자가 오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휴대폰 메시지부터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머리맡에 놓아둡니다. 처음에 용도에서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 이거는 어머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휴대폰 중독이란 휴대폰의 곁에 없으면 불안하고 항상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해야 하다가 인터넷 만큼 몰입도가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휴대폰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은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라는 점입니다. 보통의 공간의 대치에 있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는 학부모님들의 눈에 보이려고 감시를 하지만 손안에 들어가는 휴대폰은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없으면 불안하고 항상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애들 얘기 같지 않죠. 이게 휴대폰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이도 휴대폰 중독인 아이들도 있고요. 네. 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락을 계속 하면서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속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단속 자체가 잠깐 학원 가기 전에 집에 잠깐 들려서 그 30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고 학원에 간다든지, 방에 몰래 잠잔다고 하고 부모님이 잠들면, 중독된 아이 중에서는요, 부모님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본인이 초저녁에 자요. 자고, 근데 진짜 중독된 아이인데 초저녁에 자요. 그리고 네, 어머님들이 이제 피곤하시니까 다 같이 주무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그때 컴퓨터를 켜는 거예요. 컴퓨터 켜가지고 오락을 많이 해요. 엄청 하다가 모니터 또 열을 좀 식혀야 되니까
또 뭐 찬 거 이렇게 좀 대놓기도 하고 그리고 작전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휴대폰 중독 때문에 심리 상담을 한 선생님이 아이가 계속 이상하더래요. 처음에는 학업에 좀 잘 집중도 하고 학교에서도 생활을 잘하는 아이였는데 예, 중독이 됩니까? 중독이라는 게요. 30분 그러니까 하루에 소주 반잔을 한 달 동안 먹으면요. 여러분들도 소주 중독이 돼요. 반잔. 자, 아이들한테 하루에 20분씩 핸드폰을 계속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주 주량은요, 한 달 후에 엄청나게 늘어나요. 한 병 먹어도요, 끄떡도 없어요. 그리고 그 두뇌에서 도파민의 분비 양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더. 3시간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폭력성을 배우면 등치가 커진 아이들이 엄마한테 대들 수도 있어요. 어쩔 때 내느냐면 정상적인 막 생활할 때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던 거를 억지로 멈추게 하고 아이가 화가 나고 폭력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막 험악한 기사 나는 거 보시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다 바로잡지 않는지 정말 의아스럽죠? 상업성 연관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이거는 초서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읽을 차례인가요? 학문의 요령은 전에 이미 말했는데 내가 필시 이증대로구나. 이게 이제 다산 정약용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초서의 효과를 의심하여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냐. 초서의 방법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생각을 기준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취사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헛되이 마구잡이로 읽으면 하루에 1000권, 100권을 읽어도 오히려 읽지 않은 것 같다. 모름지기 독서란 한 글자라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곳을 만나면 널리 고찰하고 자세히 살펴 그 근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나 초서나 이런 여러 그 방법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제가 그 5번째 초서한 노트입니다. 그냥 갖고 왔는데요. 설명 그냥 들으시면서 돌리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 교육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아예 한 7살 정도쯤에. 그러면 인터넷에 네이버에 이제 부모 교육 어떻게 받나 이런 것도 쳐보고 왜 필요했냐면 직장만 다니니까 아이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은 좀 선하지만 막 그 이제 화가 막 나오면서 아이한테 잘못 대하고 또 아이 잠든 모습을 보면 미안하고. 근데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7살쯤에. 근데 부모 교육을 그때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몰랐을 때 이렇게 어디도 이렇게 쫓아다니고 해봤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근데 너무 이론적인, 이게 내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도 많고요. 나는 부모 교육을 듣고 싶은데 성인 교육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의미조차도 몰랐죠. 그래서 그런 중에 아이랑 이렇게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그래도 아빠 노릇 좀 해보려고 아이 7살 때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에 조만큼 조 한 칸만큼의 책꽂이에 부모 교육서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의 천재교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모 교육에 관한 건가 보다? 그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봤습니다. 유태인의 천재교육. 좋은 내용 되게 많네. 내가 궁금했던 것들도 조금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서관에서 그래 여기는 어른 책도 좀 빌려주는 데네 하고 이렇게 보다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책에 좋은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독서 천재가 된 무슨 책 있었잖아요. 그 책을 처음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볼 때는 그냥 봤어요. 문자로.
갔는데 그 중반 이후 때부터 가니까 내가 안고 있는 어떤 여러 문제들이 어쩌면 내가 독서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모를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를 갔다 오면 밥 먹고 앞에 큰 대형 서적이 두 군데 있었거든요. 가서 잡지책 구경하듯이 책을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때 좀 약간 간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요즘에는 직장의 수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나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 거기다가 그거를 아내가 뭐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나눌 수도 없고 내가 이제 많은 것을 짊어져야 되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책을 보고 이렇게 잡지책을 처음에 보듯이 이렇게 봤는데 가면 갈수록 뒤에 얘기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회사 옆에 있는 도서관하고 용답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관악구 도서관 두 군데 이제 회원증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틈이 나는 대로 읽었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가려면 환승을 한번 해야 되고요. 지하철로 서울인데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때 제가 일부러 앉지 않고요. 앉으면 졸으니까 피곤하잖아요. 남자들 맨날 하는 얘기가 피곤하다 그러는 거. 서서 35분 정도는 꼭 책을 봤어요. 갈 때 35분, 올 때 35분. 그렇게 해서 한 권씩 보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 부모 이 교육이라는 거를 내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좀 성향도 좀 맞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아저씨잖아요. 아저씨의 말을 누가 이렇게 강사라고 얘기를 들어줘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학교로 가야겠다. 41살에 학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학과를 회사 다니면서 갑니다. 돈 안 벌어오면 내쫓기잖아요. 그건 안 되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교육학과 학교에 그걸 하면서 근데 학과를 배워도요 교육적인 거는 문제가 풀리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책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50권씩 또 봤습니다. 보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와 보니까 부모 교육은 한 1.5년 정도 부모들이 생판 하나도 모르는 부모라도 1.5년 정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부모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직장인도 다르겠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결론에 다다른 거죠. 이게 이제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제목이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여기 이제 같은 인물이고요. 젊었을 때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전범인데요. 홀로코스트가 뭐냐면 유태인, 동성애자 그리고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소수 민족들을 다 싸잡아 대학살을 하는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것에 이 사람이 기차를 싣고 가서 포로 소형소에 넣었다가 죽이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기차에서 죽이는 그런 가스 살상 차를 개발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사고하는 것의 중요성이 왜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chy feet, I feel smiles. Can you feel me? Hey, you, don't you have that to bury alive? Don't give in, we're fine. Hey, you, out there on your own, sitting naked by the phone. Would you touch me? Hey, you, with an ear against the wall, waiting for someone to call. Would you touch me? 본인은 시키는 대로만 일했을 뿐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직접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나의 책무유기가 아니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이렇게 내세웁니다. 생각적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렇게 본인도 발뺌을 할 수 있죠. 근데 수많은 가족의 생명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빼앗았잖아요. 생각이 부재인 거죠. 자, 김중영이 구한 8만 대장경과 해인사라는 제목이고요. 이쪽이 8만 대장경이고 이쪽이 해인사입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세계 문화 기록 유산에도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이고요. 그리고 해인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입니다.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 경남 가야산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있었다. 가야산에 숨어있던 공산군을 공격하기 위해 절 건물을 폭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다. 명령을 받은 공군 편대장 김중령은 몹시 망설였다. 잘은 모르지만 불교에서 귀하게 여기는 유물이 있는 이곳을 폭파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결국 그는 비행기를 돌렸고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마터면 인류의 값진 문화유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하였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김중령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그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잘은 모르겠지만 그 공산군을 몇 명을 죽인다는 이유로 해인사를 전부 폭파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안 되지 않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대장인 김중령은 기술을 돌립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는 거죠.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무슨 문제는 몇 점, 이거는 몇 점, 이런 식의 또 그런 식의 기계적인 사람은요 수없이 많이 대체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물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이렇게 스펙을 갖추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물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금방 대체되거든요. 금액만 걸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독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독서를 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큰 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낮추고 독서를 올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비행기의 양날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진짜 공부는 20세 이후부터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중에 그러니까 중고에 목숨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독서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경쟁력을 아이한테 주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천천히 대화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걸 이제 지금은 쭉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 얘기나 괜찮으니까 오늘 혹시 그 강의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부분 혹시 있으셨나요? 한 가지. 네? 초서법이요? 그러시구나. 네. 그 다음에.
마이크 선이 길면 이게 마이크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마이크 선이 딱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한 분만 더 또 혹시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예. 뭐,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학습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거 하나만 아이한테 설득시킬 수 있어도 설득이라는 거요. 부모가 이렇게 하면 좋은 내용도 세 글자거든요. 잔소리.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이 좋은 이 책 있잖아요. 책을 밀어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본인 스스로 깨우치고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고. 20세 이후 지나면 저도 책임지지 않거든요. 20세까지 정도까지 돼야 책임지는 거지. 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생각이 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써요? 아이도 써요? 엄마도 써요. 저는 잡지책 보듯이 구경하라고. 그냥 읽으면서 가볍게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잡지책은 가볍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일단 책을 쓱 구경하다가 뭐 아주 경건하고 좋은 이런 걸로 다가서지 말고 본인이 관심 가지 재테크가 관심 가지면 재테크로 하고 또 이런 책도 저런 책도 보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독서에 관련된 책을 한 권을 딱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책 쭉 보시다가 독서에 관련된 책 보면 그 사람들이 요령을 알려줘요. 근데 그 요령이라는 게 학습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인지, 구성, 행동학습이 있습니다. 근데 구성은 뭐냐면 같은 내용이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걸 보면 그 받아들이는 게 본인이 스스로 구성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 책은 되게 쉽고 재미있다는 거 그리고 책에 내가 책을 가지고 꼭 발전을 해야 되겠다는 깊은 좋은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녀 교육이나 부모 교육은 블로그에 책들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참고해서 하나씩 훑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혹시 한 5학년 되면요 책의 분량이 약간 두꺼운 책들을 읽을 수 있잖아요 많이. 네. 이제 질문이 그런데 책 한 권 읽히는데 조건 2,000원 주기 용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싶어서. 안 읽으니- 됩니다. 네? 돼요. 돼요? 네. 돼요. 아니 그거 아니면은 잘안 읽지. 네. 2,000원 주면 읽을 것 같아서. 네. 아니 1,000원. 이게 가능한지. 네, 1,000원을 걸어도 되고요. 3,000원을 걸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부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이제 좀 머리가 굵어지고 5학년이나 6학년 이 정도 되면요. 사회생활도 넓어지고요. 인맥도 쌓이고 책하고 조금씩 멀어지는 시기가 그리고 예전에 봤던 이솝우화나 소설, 동화책 이런 게 재밌지가 않아요. 직접 부딪히는 그 사회 속에 이게 더 재밌고 또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어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 따라하고 그죠? 유튜브 자꾸 따라하고 책을 열심히 1학년부터 착착착착 이렇게 좀 올라왔던 애는요 그 5학년 시기가 성인 독서로 올릴 중요한 찬스예요. 이렇게 스카시가 올라왔잖아요. 논술을 하면 일주일에 한 권만 읽잖아요. 정해진 책 한 권. 네. 근데 그거 외에는 절대 안 읽더라고요. 근데 저는 논술이나 이런 것들보다도요 아이들의 자유독서가 최상이라고 생각해요. 최상. 자기가 계속 흥미를 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읽었는데 독서법에 좀 괜찮은 책 있잖아요. 그거 아이한테 주고요.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 시기는 안 그러면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되게 여유로워요 시간이. 그때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또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거는 뭐냐면 독서랑 독서법을 아는 것하고 학습법을 아는 거는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머니도 좋아하시죠. 아이가 독서를 잘하고 학습을 잘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러면 아이가 해야 되는 역할하고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하고 만나잖아요. 얘기하기가 편한 거예요.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건데 우리 좀 어렵지만 이 책 한번 해보자 하고 2,000원 말고 3,000원을 준다고. 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성인 독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방심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틀을 딱 잡아주고 애들이 이제 공부와 학습량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시험도 준비해야 될 때. 그때는 공부가 9고요. 독서는 1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바쁜 시기가 끝나면 다시 이 독서가 6으로 올라가고 공부는 4로 가고.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독서 자체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거고 학습력을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0살인데요. 딱 책을 읽는 거는 읽는데 딱 그 읽는 거에서만 끝나요. 그리고 책을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남자아이예요. 네. 남자아이인데 책을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부터 보지 않아요. 네. 뭐 어떤 순간은 끝까지 다 보는데 방에서도 봤다가 거실에서도 또 다른 책을 잠깐 한 5분, 10분 봤다가 약간 막 두서없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장시켜주고 싶어서 독서로 아니면 이제 책에서 모르는 낱말을 찾아보기 이런 식으로도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싫어해서 안 하더라고요. 네. 그 방법 말고 흥미롭게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아이가 좀 그 독서를 조금 이렇게 몰입해서 들어가는 형인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명인가요, 집에? 아니요, 둘인데요. 둘인데 비교하자면 어떤 아이가 더 좋아요? 지금 말한 아이가 좀 더 잘하나요? 아니면 다른 아이가 좀 더 잘하나요? 독서는 지금 말한 아이가 잘해요? 네, 3학년이고 그 밑에 다른 아이는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인데요. 네. 아직 그렇게 깊이 독서를 하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 아까 이 독서의 5단계 이렇게 있었잖아요.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단계별로 5단계 있는데 성향에 따라서 좀 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독서를 하면 금방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요. 그 독서하고는 좀 거리가 먼 성향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리가 멀더라도 60점 정도는 맞게끔 해주고 사회에 내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남자 아이들이 조금 더 느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언어 쪽의 영역이 5% 10% 더 뛰어나세요. 타고날 때부터. 남자는 힘이 한 10% 정도 많게끔 타고나고 거기다가 또 남자아이면은 일단 좀 성향을 좀 보면 좋겠는데 성향을 볼 수 있는 책이 쉽게 좀 나온 책이 애니어그램 중에서 제멋대로 키운 아이 더 크게 성공한다. 제멋대로는 그 성향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머님이 좀 보시고 아이랑 조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느린 아이도 있어요. 실제로 느린 아이도 있는데 독서라는 특성이 되게 재미있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아니면 이제 학교 도서관에 책들을 가지고 오는 거를 체크를 부모님들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저축하듯이 조금씩 계속 쌓으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는 3학년 때보다 4학년 때, 5학년 때, 중학생 때는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아이들이 커요. 중학교 때. 그럼 그냥 읽기만 하는 그 자체를 저는 뭔가를 썼으면 좋겠고 자기 생각을 약간 기록하고 뭐 이런 걸 약간 원하는데 그거는 이제 남편이 하셔야 돼요. 그냥 놔둬도 될까요? 아이는 지금은 읽기만으로 읽기 그리고 엄마가 칭찬해 주세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그리고 칭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요.
오늘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어요. 근데 내일 되면 있을 때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향책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성향을 보면 아이하고의 대화 물꼬랑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정답은 어디에서도 없는 거고, 예, 참고해서 아이를 케어하는데 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 나들이를 자주 해주세요.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아이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하고 놀아. 1시간 정도 놀고 집에 들어가. 이런 걸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여기 보니까는 법원 적어주신 거 있는데요. 모음집 같은 거. 저번 모음집은 그 독서책에 모음집이라고 딱 나온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저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다 독서책들이 다 그런 거니까 삽입이 되어 있어요. 추천해 주시면 한 번 정도. 한 권이요. 1등의 독서법에 독서 격언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가족으로 이번하고 저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읽으면서 제 아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아, 이렇게 위대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해야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위인전은 꼭 읽어야 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어머님이 그 예리하게 되게 잘 보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은데 그걸 반영해서인지 책들이 다 너무 교육적이에요. 재미있는 책은 재미에서 끝나야 되는데 모험을 하고 그런 거에서 끝나는데 시중에 또 나온 책들이 너무 교훈적이라 아이들이 그거를 찾고 읽다 보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험을 즐기고 그런 책들은 예를 들어 어머님 어렸을 때 뭐 말가양의 삐삐 같은 거라든지 어머니들 생각나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책을 아이한테 안 읽으면 말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리고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험에 관련된 거 그런 것도 부담 없이 너무 교육적이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아이 실력을 좀 많이 늘리고 싶으면 어머니들이 서치하는 게 가능해요. 아이 책을 서치하는 게 가능해서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책도 있지만 이 책 엄마가 한번 고른 건데 뭐 보고 싶어 한번 봐봐 하고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떤 책 읽네 그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이런 책 읽네 하면서 아유 착하네 잘 읽네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요? 그 2학년 아이는 조금 글밥이 많은 걸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아직도 애기가 읽을 만한 그런 동화책 같은 걸 읽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놔둬도 되는지. 네. 어머님이 이제 잘 해주실 것 같으세요. 네. 느낌? 이런 거 얘기하면. 이렇게 잘 해주면 분명히 5학년 때, 6학년 때 그 이제 성인 독서로 넘어갈 수 있는 탄탄한 기초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주는 대로 이렇게 잘 신경 써서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는 처음에 글밥 많은 거를 되게 싫어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이가 계속 보다 보면 질리는 거예요. 그림책, 글밥 적은 거. 근데 그거를 계속 접하게 해주다 보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글밥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교과서에도. 그러면서 계속 읽는 게 발달이 돼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계속 해보시면 아마 제가 계속 해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3학년 여자아이고요. 3학년 여자아이고요. 네.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뭐 여기 저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그 독서를 워낙 많이 하니까 기본은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책 읽는 거에서만 멈추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얘는 정말 이렇게 두꺼운 아니아 현대기 이런 책도 굉장히 열심히 잘 읽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얘가 좀 한 단계 이제 아직 어리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계속 여러 종류의 책을 읽기만 하는데도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두면은 알아서 자기가 헤쳐나갈지 아니면 제가 뭐 다른 방향으로 좀 이끌어줘야 할지 그런 게 좀 고민이고요. 지금 현 상태만 계속 유지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뇌가 인지 수준이나 이런 게이 성인 단계까지 계속 자라거든요. 그래서 조기 교육처럼 2단계를 하니까 2단계라고 생각하는데 2단계 편향 독서를 하고 있으면 옆 단계로도 그냥 그 수준에 있는 다른 도서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하나 저렇게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성인 독서를 언제 올릴 건지 이 아이를 어떤 아이는 5학년이 가능할 수도 있고 6학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 성인 독서라고 해서 성인들만 읽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낱말이나 뜻을 아이한테 잘 이롭게 해주면 독서에 대한 관련 책을 보면 아이가 독서 실력이 더 성장을 하는 이 책에 보니까 어른 책이지만 그 내용이 한 80%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20% 중에서 엄마가 조금씩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문맥이 전부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이한테 뭐 독서법하고 학습법 그리고 다른 거 친구들과 싸우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어른 책으로 하면 돼요. 여자아이가 한 5학년, 6학년 되면 많이 큰 거거든요. 네, 그 정도 되면 가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처음이니까 서툴잖아요. 그걸 1, 2년 정도 계속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성인 독서라는 게 아이 책은 안 좋고 성인 책은 좋고가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지혜나 지식의 보물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걸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네. 지금 현 상태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진짜 어머님이 너무 부럽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1학년 약간 산만하고 대구진 동적으로 행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정적으로 앉아서 책을 보고 이런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남자아이를 지킨 엄마예요. 근데 지금 학물도 아직 완전히 깨우친 것 같진 않고 이제 책을 뭐 읽으라 하면은 자기가 이제 읽으면은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그런 격이에요. 한 줄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문맥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책은 여기 와서 엄청 자주 빌려놓아요. 빌려놓는데 제목만 읽고 그 내용은 안 읽고 그냥 또 반납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 책을 읽으라고 말을 하면은 엄마가 읽어달라고만 얘기를 하고 혼자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다 읽어줄 수는 없고 맞아요. 네.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다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책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일단은 여자아이들과 비교는 하지 마세요. 네, 여자아이들하고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달란트를 주면서 이거 책을 한 번 읽으면은 뭐를 해줄 거야 너가 원하는 걸 요구를 들어줄 거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딜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비교보다도요 아이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세요. 6개월 정도씩 가서 6개월 전보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책을 보는 것도 처음에 글방 받는 거 되게 어려워요. 특히 1학년들, 2학년들. 그리고 그게 확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보통 어른들은 어느 정도 신경 쓰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 올라가는 것도 둔화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천천히 하다가 또 남자애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애들은 좀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언어 쪽에. 제가 강압적으로 하긴 하는데 하면 더 막 싫어할까 봐 책하고 더 멀어지고 하다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머님은 그 아이한테 지금 독서하는 거는 지금 현 상태에 그냥 하시는 거 하고 그 아까 추천드린 성향을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대화법 관련 책을. 왜냐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화가 확 끌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확 끌어올라야 돼. 아니 이거 하는데 안 해도 그래서 네, 그 아이가 1학년하고 2학년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림책에서 불법 많은 책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네. 저게 혼자 읽으라고 할까 아니면 계속 읽어달라고만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은 저한테 다 모든 걸 의지하고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학습하는 것 중에서요. 아이가 학습하는 것 중에서 그 부모가 읽는 그 억양이나 그 이렇게 정확하게 읽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방해서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읽어주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읽어줘야죠. 초등학교 기간 때는 4학년이든, 그러니까 아이가 글을 뗐다고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그거 글을 읽어주면서 아이하고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엄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안 읽어주고 아이 스스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이랑 이렇게 어떤 거를 잘 도모를 하려면 아이하고 하는 대화법이 필요해요. 그거를 책을 2권 정도를 안 보는 것하고 보는 것은 이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그 에너지 소모량을 따질 때 이 책을 보시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책을 보고 좀 내가 총알도 채우고 마음의 준비도 하면, 그러니까 아까 아이의 지금 상황은 그 지금 책을 많이 읽히고 어떤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책을 보고 아이를 대하는 요령을 좀 터득을 하면 더 쉬우실 거예요. 독서 교육 자체가. 기타하고 어머니도 독서책도 좀 보시고, 네. 저도 한 15권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권을 읽은 책을 7번 읽은 것도 있어요. 왜?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네, 회장님. 왜 만화로 보는 세계관 한국사 학습 만화요. 그거 지향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렇게 만화로 보는 거.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만화로 된 세계관 한국사 되게 많이 읽고요. 거기에 대해 그 책을 보고 습득한 지식은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걸 지향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읽어도 되는지. 이 얘기가 왜 안 나오시나요? 읽어도 네, 좋죠. 읽어도 되는데 남자아이들이 그런 것만 보고 안 넘어가면 되게 답답해요. 저희는 여자아이인데. 네네네네. 네. 근데 그거를 보고 항상 거기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실은 저는 책을 두 가지 많이 읽어보고요. 아빠랑 막 대화를 막 해요. 그러면 아빠가 받아주잖아요. 네. 아빠 내가 이 책을 봤는데 여기서 부모집에 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아 그래 그 사람이 그랬지? 아빠 이거 아빠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해보면서 습득되는 지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여기는 이제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화를 본다는 거는 글법이 많은 거는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상태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학년일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한국사나 먼 나라 이웃 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화로 보면서 거기에서 흥미를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라고 할 때는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아이를 끄집어내줘서 밖으로 빼줘야 되는 건 있거든요. 그리고 만화책을 봐도 굉장히 건전하고 되게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뭐 이런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만 굉장히 많이 보면요. 또 아이 한 번 봐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는요. 나중에 과학 성적이나 수학 성적 이런 데에도 도움이 돼요. 중학생인데
어렸을 때 본 과학책 이런 책들이 자신의 지금 과학 100점 맞는 거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책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만화책을 보더라도 도움되게 보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는 아이. 근데 이제 자극적으로 본다고 너무 야단치는 건 안 좋으세요. 부모님들이 중요한 타자잖아요. 부모의 그 영향을 아이들은 받고 자라는데 길을 살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뭐 보는지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아 이거 보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낱말이나 목차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 부분 보내 하면서 이렇게 지나쳐주면 부모가 크게 부담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걸 볼 때 다른 책도 같이 도서관이나 이렇게 데려가면서 같이 끼워주면서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그 틀을 벗어나게끔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잘 하고 계세요. 네. 그 속독을 하는데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1? 아, 중1이고 언제부터 책을 꾸준히 봤어요? 네. 맞아요. 만약에 속독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제 속독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책을 많이를 본다면 책을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읽는 것이 나한테 가장 영향가가 많을까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처음에는 정독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독을 통해서 제반 지식이, 그러니까 정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읽다가 페이지 접어놨다가 좀 쉬다가 생각도 하다가 이렇게 읽는 게 정독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독을 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제반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면 딱 보더라도 한 3-4줄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 이제 속독이 가는,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의, 그러니까 지식의 질 같은 것도 손상 없이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공부 욕심에 이제 이 어머님은 아니실 거지만 그 학습에 효과가 있다, 독서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속독법을 익히는 거는 아이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 여기 아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속독을 가르치는 엄마를 봤어요.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긴 읽는데 그 오자 잘못 읽는 것도 많고요. 잘못 읽는 것도 많고. 그래서 순서는 뭐냐면 재미를 가지고 정독을 하는 게, 독서는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밥을 내가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재미를 추구하고 정독을 하면서 그거를 부모가 꾸준히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아이가 싫어하는 중고등, 중학생 시절 이때도 아이가 무슨 책을 보는지, 그리고 독서를 권장을 하면서 정말 성인이 됐을 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도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독과 재미, 그리고 그거를 단계별로 올려주고, 이제 내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어요. 그때 천천히 읽는 방법, 아까 나온 초서처럼 그거랑 빨리 읽는 방법, 성향이 빨리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 속독에 관한 기술들을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토 리딩이라든지 퀀텀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 속독 기술을 잘 적용이 가능한 아이인지 안 하는 아이인지 판단이 섰을 때 그때 붙여줘도 돼요. 더 심도 있는 독서를 할 때 천천히 읽게 할 것인지 빨리 읽게 할 것인지. 근데 잘못하게 빨리 하다가는 무리가 갈 수 있겠죠.
네, 여기 마지막 한 분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편식이요? 처음에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은 그것부터 자기가 네네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다가 그게 이제 또 다른 책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게 되게 유식해지면 이제는 이 책이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책으로 좀 넘어가다가 재밌는 거를 이제 계속 찾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에 자주 데려가는 게 되게 좋아요. 도서관에 가면 추천 도서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자, 프린트물 잠깐 보고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메모 가능하시면은 그 유튜브 검색하실 때 ER,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ER이요. ER 교육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제가 독서나 아니면 대화법이나 이런 강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공부하시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ER 교육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자, 독서법에 제가 별 표시한 게 있어요. 그죠? 맞죠? 독서 입문서 해가지고 별 표시해드렸죠? 그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별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대화법에도 두 가지 책이 있죠? 네. 예. 아까 저쪽 왼쪽, 저쪽 그 뒤쪽에 있는 어머님이 내가 읽으시면 좋겠다고, 대화법을 많이 알면 좋겠다고 한 책이 이 책입니다. 저쪽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겨서 이 페이지에 공부법의 별 표시가 두 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고, 저는 이 책을, 별 표시한 책을 세네 번씩은 봤어요. 왜냐면 이게 한 번 보고 그 원리를 이해하기가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중독에 관한 거는 요 한 책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독은 많죠? 뭐 음식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많은데 예, 중독을 이해하는데 요 별표시한 요 책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독서 격언 읽어보시고 6번에 이 근처에서 독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봤는데요. 도서관, 중앙도서관이 가까이 있어요. 맞죠? 네. 그쪽에 아직 회원권이 없으신 어머님. 진짜예요? 네. 오늘 가실 때 회원권을 꼭 만드세요. 왜냐면 실천이라는 거는 생각났을 때 바로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부모교육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참고하실 거는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 부모교육이 난이도가 좋은 거는 좋지만 안 좋은 거는 안 좋아서 강의 듣다가 뛰쳐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학습법을 한다 아니면 대화법을 한다 그러면 참고로 들었다가 책에서 그 중요하게 익힐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인시 평생학습관. 네. 네. 거기 이제 성인 교육을 하는데 아마 부모 입맛에는 딱 맞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문학을 한다든지 철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하나 메모를 해줘 보실래요? 네이버에 경기 평생교육 서비스, 경기 평생교육 서비스라고 치면은 이제 알파벳으로 지식이라고 GSEEK라는 포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역사, 문화, 자녀교육 뭐 이런 쪽으로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포털이에요. 네, 그 속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계속 본인이 평생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문 좀 잠깐만 좀 꺼주실래요? 자, 강의 목적이 독서법을 이해하고 어머니들이 20분 독서를 하는 게 강의 목적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1일 20분을 독서를 하면 한 달에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그 분량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20분을 본다면 그 독서 실력이 아예 없는, 난 카톡만 보낼 줄 알고 책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20분을 보면 몇 페이지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10페이지 이상은 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알려드린 여러 책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10페이지 이상 본다 그러면 한 달에 몇 페이지를 볼 수 있어요? 예, 300페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본다고 하지만 20분의 시간을 내면, 그리고 그러니까 독서는 어떻게 보면 습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1.5년이면요 18권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18권의 책을 독서법, 대화법, 사람상향 이해 학습법, 그리고 엄마의 행복,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 행복의 조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안 보신 분하고 이렇게 20분을 해서 하루에 10페이지 이상 공부하면요 1.5년 후에, 2년 후에 엄청나게 달라져요. 엄청나게. 그래서 20분 독서하라. 이거는 까먹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어머님들하고 뭐 이런 여러 서론들이 있지만 결국은 독서하는 거잖아요. 어머님들과 같이 독서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 독서회가 없는 곳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정보 교류도 하고 한 달에 한 권 이렇게 책을. 그래서 어머님들은 제가 만나봤을 때는 어머니 되게 똑똑하세요. 우리나라가 IQ가 106으로 세계 2위거든요. 훌륭하다고 하는 유태인은요 IQ가 94예요. 전 세계는 46이고. 어머님들이 잠재력도 많으시고 20분 독서를 실천하면서 하면 정말 어머님들이 우선 자녀 교육, 부모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다음 기수에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에서 부담 어려우셨죠? 괜찮으셨어요? 네. 어머님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